드디어 2008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SUV인데도 상당히 낮습니다. 약간 거의 승용차 탄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낮고요. 특히 시트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펌핑식 시트가 달려있는데 이 높낮이 조절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더블 플랫 스티어링도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아주 알맞은 자세로 하기가 편합니다. 운전 자세 다 맞췄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링 진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디젤에서 강세를 보이는 푸조답게 지금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딱히 뭐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조용하고 진동도 적습니다. 사실 푸조 디젤 엔진이 뭐 옛날부터 유명했죠. 그 르망 24시에도 디젤 엔진으로 출전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4기통밖에 지금은 푸조나 시트로엔에 들어가지 않지만 제규어나 제규어 XJ F 세그먼트 세단이나 저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3에도 PSA 그룹에서 디젤 엔진을 납품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3D 계기판을 보고 있는데 약간 그 계기판 뒤쪽에 한 면이 있다면 위에 셀로판지 하나 덧붙여 놓고 거기에서 화면이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역시 그 제네시스 G70에서 나온 그 센서로 눈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줬음에도 3D 효과는 오히려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장마철이라서 바닥에 물이 좀 고여 있습니다. 일단 저속에서의 승차감은 잔진동은 확실히 효과적으로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콕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계기판이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지금 좀 높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낮춰서 쓰면 굉장히 레이싱 게임의 스티어링을 잡은 듯이 작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운전대가 작은 데다가 스티어링 기어비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대를 조금만 돌려도 앞바퀴가 많이 돌아가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 막 약간 무파워 핸들 이럴 때나 파워 스티어링이 없을 때나 운전대가 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아도 전동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얘기를 하자면 원래 2008이 처음 나왔을 때 지난 한 201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때 출력이 1.6L 디젤 엔진 달고 92마력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다른 경쟁 상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 신형 2008은 1.5L 배기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출력은 최고 출력이 130마력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팔던 2019년형 이전 세대 2008이 120마력이었으니까 10마력이 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배기량이 작아도 실제 운전에서 불편하지 않은 게 최대 토크가 굉장히 낮은 시점에서 나와줍니다. 30.6kgm 거의 한 가솔린차로 치면 2.5L 이상급의 최대 토크가 1750rpm부터 일찍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도심주행, 이런 서행할 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힘 부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충분히 반응해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런 답답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130마력에 지금 30.6kgm 최대 토크가 충분한 이유가 이 차가 가벼운 편입니다. 일단 4륜구동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지 않죠. 앞바퀴만 굴리다 보니까 무게가 디젤 엔진, 좀 무거운 엔진을 썼음에도 일반적인 소형 SUV, 가솔린 소형 SUV 수준인 1345kg에 불과해서 이런 디젤 엔진의 충분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었죠. CMP 플랫폼, 커먼 모듈러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 이걸로 하면서 플랫폼에서만 30kg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8이 이전 세대보다 크기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무게는 도리어 8kg 줄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이전 세대가 6단 변속기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8단 EAT 변속기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약간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상황인데 정지 출발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 과거 MCP 자동화 수동 변속기의 그 울컥거림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MCP는 좀 받아들이지 않아졌던 것 같아요. 자, 기어를 낮춘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주행 상황이 그렇게 뻥 뚫리진 않았는데 한번 가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속감도 역시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역시 약간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1.5L 배기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 조금 더 가솔린 엔진보다 악셀 반응이 조금 둔감한 것도 있죠.
그러면 푸조가 자랑에 맞지 않는 EAT8 변속기의 수동 변속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킥다운 속도는 꽤 빠른 편인데 역시 업시프트 속도는 약간 한 박자 쉬고 나가는 걸 보여주네요. 보통 차들이 이렇더라고요. 킥다운 속도, 이제 가속을 준비하는 저단 기어를 무는 속도는 빠른데 고단으로 바꾸는 속도는 약간 서서히 움직이는 이런 세팅을 보여줍니다. 근데 역시 MCP가 아니라서 그런지 변속 충격은 뭐 거의 없네요. 단지 RPM만 확 치솟을 뿐입니다. 네, 2008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장마철이라서 비가 상당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소음 부분 이쪽은 저희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물살 가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서 일단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착차감이나 승차감은 사실 비세그먼트 SUV라고 보기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앉는 자세부터가 편하고 여기 레그룸도 상당히 넓다 보니까 괜찮은데, 일단 이 차가 뒤쪽에 지금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뒤에 타서는 이런 멀티링크와 토션빔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의 노면 소음은 적진 않은 편이에요. 상당히 들어오는 편인데, 네, 그래도 차급을 고려했을 때 준수한 편이라고 보여지네요. 제가 지금 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얘는 이제 뚜껑이 있는 거지만 뚜껑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커피라고 여기 따져 있다고 생각하면 둘 데가 없어요. 이쪽에 보통 많이들 넣는데 이쪽에 넣으면 이제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커피였다면 쏟았겠죠. 그래서 약간 둘 데가 없어서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하고 아마 이렇게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속 들고 있거나. 암레스트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서 가다 보면 졸리잖아요. 잠도 청하고 싶을 텐데 이 각도에서는 쏙 괜찮은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등받이 각도는 조절은 안 됩니다. 근데 뭐 일반 각도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머리가 이렇게 고꾸라진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이전에 3008을 가지고 장거리를 달린 적이 있어요. 사실 장거리 갔을 땐 조금 좀 신경질적이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게, 이게 약간 유럽차적인 취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서스펜션이 충격을 먹었을 때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간 충격을 먹고 살짝 출렁거림을 남겨놓을 정도로 부드럽게 세팅을 하는 반면 이쪽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충격이 크더라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 정도를 완벽하게 잡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자면 담백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승차감이 장거리에서는 약간 피로도가 조금 쌓이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좀 설명드리면, 드라이브 모드가 총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눌러볼게요. 에코 모드가 있고요, 표준 스탠다드 모드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스티어링과 변속 패턴 그리고 가속 페달의 반응을 조금 조율하고 있죠. 스포츠 모드로 하면 조금 더 저단 기어를 적극적으로 물어주고 엑셀 반응이 약간 예민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좀 무거워지네요. 네, 지금 한 시속 40에서 60km 정도 속도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승차감이 확실히 유럽차답게 조금 담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격을 이렇게 먹었을 때 조금 더 출렁거림을 잡아주고, 대신에 약간 충격을 들어간 그 시간이 좀 짧아서 출렁거림이 많이 적네요. 지금 서스펜션이 앞 맥퍼슨 스트럿 써주고 있고 뒤는 토션빔을 써주고 있는데, 사실 푸조가 이 서스펜션 구조를 굉장히 세팅을 잘해서 이 약간 소형차에 걸맞는 서스펜션 구조에서 이런 멀티링크에 대한 아쉬움이 나오지 않도록 잘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쪽이 약간 신경질적이라든가 약간 불쾌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이 차가 CMP 플랫폼을 써주면서 좀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낮춤으로써 무게중심도 상당히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운전대를 꺾어보면 좌우 쏠림이 역시 크지 않습니다. 원래 핸들링 좋은 거는 푸조가 유명했었죠. 그런 데서 역시 강점을 보여주네요. 일단 지금 고속으로 달릴 때 이런 노면 소음, 차급에 적당하다 싶습니다. 딱 노면 소음이나 이런 바람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수준이고, 그렇게 막 밀폐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사실 지금 시속 한 80km 정도인데요.
터널에서 이런 노면소음이 확실히 크게 들어오네요. 좀 위쪽에서의 이런 풍절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막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확실히 유럽차답습니다. 운전대도 상당히 이렇게 묵직하게 깔려주고, 그리고 이 차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진 안전성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2008이 2세대로 바뀌면서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네, 알리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동적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달려있죠. 예를 들어서 긴급 제동 보조가 된다거나, 그리고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하고 운전대 살짝 틀어주는 정도인데, 이 GT 라인에는 차선 중앙을 쫓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설정한 속도에 따라 앞차와의 간격을 조율하면서 달립니다.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눌러서 켤 수 있습니다. 지금 80km 구간이기 때문에 80km로 하고, 차간거리 또 조절할 수 있죠. 지금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지금 다 켜진 상태예요. 코너가 있는데 되게 잘 쫓아가요. 이 정도 코너 차선만 잘 그려져 있으면 쫓아가겠는데? 적당히 이제 쫓아가는 척하다 이제 중간에 빠지게 되는데 지키려고 잘 하네요. 그리고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도 약간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사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속 30km 이하로 되면 꺼지는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 출발까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정체 상황에서 아마 정지를 할 것 같아요. 네, 정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몇 초 이내에 다시 출발하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다시 출발하는 기능이 들어있죠. 잘 작동하네요. 역시 차간거리는 먼거리, 표준, 가까운 거리 총 3단계까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은 이제 이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꺼집니다. 지금 10km 넘으니까 다시 켜져서 제대로 작동하네요. 네, 지금 차가 끼어드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에서는 제대로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옆구리로 정체 상황에서 이렇게 끼어들면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아까 버스 들어올 때 보니까. 다만 이렇게 약간 간격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우디,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 있는 아우디마저도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때 브레이크가 약간 레벨이 있듯이 조금 더 세게 조였다가 줄어드는 게 단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술이 무르익다 보니까 앞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제동해 줍니다. 마치 사람이 작동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네요. 네, 여기 후방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요.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걸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후진하면서 보면 끊겨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 연비를 체크하고 왔어요. 사실 이 차가 이번에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이전 세대가 리터당 15.1km를 갈 수 있었는데, 이 차가 리터당 복합 연비 기준 17.1km를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사실 고속 연비는 또 디젤답게 19km/L까지 갈 수 있죠. 그럼 연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비, 와 이거 지금 실연비입니다. 제가 지금 22km를 39km/h 속도로 평균으로 달렸을 때 리터당 19.6km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실제 이런 연비 상황에서도 사실 조금 정체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두 번 급가속을 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효율을 보여주네요. 사실 저희가 시승차를 따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시승 행사에서 해서 조금 이런 도로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약간 제약이 있어서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써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잠깐 써봤을 때 이렇게 급코너가 굉장히 심한 곳에서도 운전대가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가 나중에 이 시승차를 받았을 때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네, 아래급 알리르 모델이 3,248만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GT라인 모델이 3,545만원입니다 사실 이전 세대 2008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왜냐면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2천만원 중반대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2019년형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의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EAT 8단 변속기가 MCP 변속기보다 비싼 편이고요. 또 지금 들어간 130마력 엔진이 유럽에서도 100마력과 130마력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더 고급 모델로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잠깐 만나본 2008을 보자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세대는 MPV 같아서 좋지 않았는데 SUV다운 느낌이 확실히 짙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 뭐 연비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출력도 이전 세대에 그런 부족했던 점을 충분히 채워줄 만큼 130마력에다가 최대 연비가 지금 리터당 17.1km를 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타기에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 커졌죠. 2008 이전 세대가 좀 좁았거든요. 근데 신형 2008은 길이가 140mm면 사실 세대 교체하면서 이 정도 길이면 많이 는 편입니다. 이만큼 늘어나면서 뒷좌석에 이제 성인 남성 4명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실용성까지 챙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 테스트 푸조 2008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